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대, 의과대학 수능체제 학력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대를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민거리는 내신 성적, 또는 학생부 비교과, 학생부 기재관리 이런 부분에 아마 초점이 있으실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생각할 때 수능 체제가 미충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3월이나 4월, 5월 또는 6월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는 아마 대부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현재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설령 지금 수능 체제에서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틀림없이 수능 체제 충족할 수 있어, 그럼 의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시점에서의 고민거리는 수능 체제 충족보다는 학생부 내신 관리 또는 비교과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 많은 학생들이 수능 체제의 미충족으로 인해서 의대에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많고, 의대에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능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능 체제가 의대 입시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대 입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수능 체제 학력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대 합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체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는 의대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의대 원서 지원에서 중요한 요소를 꼽아라 그러면 약 4가지, 5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요소 말고도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면접도 당연히 의대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 1단계에서 봤었을 때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의 비교과,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합쳐서 학교 프로파일이라든가 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쟁력,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 우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게 의대 입시에서 어려운 이유인 거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대학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7월이나 8월이나 9월 정도에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 비교과 이를 통한 종합적인 경쟁률은 이미 확정된 지표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우리가 7월이나 8월에 대학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수능은 정작 11월 18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미확정된 지표고, 이 결국은 미확정된 지표인 수능 최저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불안정한 요소인 수능 최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의대의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매우 어려워질 수 없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더 많이 늘었죠. 특히 의학계열,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가려고 하면 사실은 수능 최저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이 사실상 몇 개 대학 되지 않기 때문에,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의대 원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수능 체제를 충족을 해야 돼요. 하지만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의 범위는 늘었지만 해마다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되어졌죠. 최저학력 기준이. 또한 올해 같은 경우도 수능 체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전체적으로 그 전년도보다는 수능 체제가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되어지면 결국 뭐가 강화되는 것이?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은 대학들이 있죠. 어떤 대학을 봤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으려고 하면 학생부 평균 성적이 1.23이야. 근데 어느 대학을 봤더니 1.7이거나 1.8.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또는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중앙대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1점대 중후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성균관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의대 원서를 쓰거나 치대로 원서를 쓰면
내신 성적이 1.78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내신 성적이 1.78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의 중요성 또는 학교 프로파일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될 텐데, 말씀드리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해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있거든요. 결국 수능 최저가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어지면 강화되는 것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의 비중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2020년도, 2021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시고 원서를 쓰지만 실제로는 그 교과 성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가 비교과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축소되거나 입시에 미반영되어지죠. 2022와 23학년도까지는 축소 반영하는 추세인데, 결국은 학생부가 축소 반영되거나 미반영되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글자 수가 줄고 문항 수가 줄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부의 기재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도 말할 수는 있는데, 가장 결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비교과에 대한 중요성이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는 점은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어느 대학의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지원 전략에 어떻게 보면 기회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셔서 원서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올해가 사실 좀 어렵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15 교육개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 수능이 특히 국어 영역과 그 다음에 수학에서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능 성적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올해 특히 수능에서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수능의 출제 범위와 그 다음에 채점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 특히 이제 약대가 많은 대학들을 선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는 전반적인 사회적 풍조가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입시를 다시 재도전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도 하나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이거나 3학년이신 분들이 다시 수능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 의대 학사 편입학이 있었지만 재작년에 학사 편입학이 없어진 상태고, 의전원은 현재 3개 대학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치전원의 3개 대학이 유지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의전원이나 치전원이 점차적으로 폐지되어지는 가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교 2학년이거나 3학년이신 분들이 의대나 치대를 가려고 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수능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수생이 증가하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수능이 결국은 출제 범위가 바뀐다라는 점, 이런 교육 과정이 바뀐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수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지, 예전처럼 나는 의대를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 원서를 쓰는 거죠. 무조건 희망 중심의 원서 지원이 아니라 합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생각하는, 고려하는, 판단하는 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2022학년도에 그럼 과연 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뽑냐라고 하면 최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73명 정도를 의대에서 선발을 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진행하던 의학전문대학원 중에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의대에서 선발하기로 했었던 학교가 강원대학교가 선발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어진 학교가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의대로 추가로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대 모집 인원은 2,973명으로 역대 최대의 모집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60%,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9.9%,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예전보다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은 5대5 정도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수시에서 50%를 뽑고 정시에서 50%를 뽑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없어요. 왜? 수시든 정시든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고 대신 정시에서 수능 체제가 아닌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를 간다는 것과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의대를 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까지 가서 의대를 가는 상황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수시에서 반드시 의대를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을 잘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어느 정도를 충족하느냐? 자, 경희대학교 네오레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모집 인원이 55명이고 지원 인원이 941명, 경쟁률이 17.10일 때 자, 추가 합격되어진 학생들의 숫자가 46명으로 전체 비율의 83.6%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어요. 내신 성적으로 1.80 정도가 되고 있고 자, 수능 최저 통과자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고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보면 21명 모집에 2,898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38대 1이고요. 최저 충족 인원이 2,898명 중에서 980명이 최저를 충족해서 충족 비율은 33.8%. 그리고 추가 합격 인원은 0%입니다. 최초 합의 아니면 추합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은 2.8 정도의 내신 성적.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0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66명 지원했고 최저 충족 인원은 27명, 충족 비율은 40.9%. 그리고 추가 합격되어진 인원은 2명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20%, 내신 성적은 1.18 정도 되고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15명 모집에 지원한 인원이 351명, 최저 충족 인원이 38명, 불과 10.8%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2.53대 1. 흔히 말해서 수능 최저 충족시키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15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16명이죠. 그렇죠? 100%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국 실제 경쟁률 2.53대 1에서 여기서 충족률이 100% 정도의 충족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3명 중에 불합격한 인원은 1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학생부 평균은 그러다 보니까 2.25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였죠. 이런 경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입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자극을 시키겠죠.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채점을 충족하면 붙을 수 있다. 내신 성적 봐라. 2.25 정도의 내신 성적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서를 쓸 때 7월이나 8월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지금부터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면 충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인 원서 지원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북대학교는 올해 수능 최저를 그렇기 때문에 낮췄죠. 수능 최저를 낮췄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를 낮추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합격생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신 성적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몇 %를 볼 수 있냐 하면 35%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10명 중에서 3명이나 4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뭐냐면 의대 입시에서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죠. 왜? 10명 중에서 3.5명 정도만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본인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서를 썼을 때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애들이 10명 중에서 9명이 충족을 못했어. 그러면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그럼 난 붙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10명 중에 9명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 또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전형이거나 대학이라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특히 의대 원서 지원은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30에서 35%에 불과하므로 원서 지원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결국 원서 지원이 다각화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하이퍼리뷰 블로그로 가시게 되어지면 좀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들, 이전보다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줄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성균관대학교 학과모집,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 한양대학교 일반전형, 중앙대학교 다빈치나 탐구, 인하대학교 인하미래 정도가 되고, 이런 전형들을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자 아니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의대를 목표로 삼으신다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위의 대학들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는 순천향대 일반, 강원대학교 미래인대, 충북대 종합원, 건영대학교 일반전형 면접, 이 전형이 수능 체제를 미반영했는데 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밑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구분 지어놓은 이유는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뭐 발전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위에 있는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교과 성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활동의 역량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순천향대, 강원대, 충북대, 건양대는 교과 반영 비율이 좀 더 높은 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해당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1.1, 1.2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6명, 4명, 5명 정도의 적은 모집 인원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화 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원서 지원의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집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원서 지원이 그만큼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원서 지원이 꺼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이 이런 적은 인원을 뽑는 학과에 원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내신 성적 좋아,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높아, 그럼 여기를 왜 써?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래야 최초합이 되든 아니면 충원이 돈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많아야만 20명에 뽑는 학과에서 충원율이 100%가 되면 40명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라는 특징은 첫 번째는 통계화 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고 충원율이 적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거나 좋은 학생들은 이런 데 절대로 원서를 안 쓰죠. 왜냐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이런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발표할 때의 성적은 1.15, 1.1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다음 연도에는 예측치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회 구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순천향대 학생부 종합 지역과 건양대학교 지역인재 면접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대부분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의학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대신 수능 체제는 해마다 낮아졌고, 수능 체제가 낮아지니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학생들은 줄어들 거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 내신 성적이 그 전년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도 충족 준비해야 되고 내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에 대한 적합성,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부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대와 일반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의학 계열의 적합성이거든요. 학업 적합성. 결국은 과학적 적합성이나 우수성들이 결국 학생부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시는 경우처럼 수능을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4개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학교, 6을 반영하는 학교, 7을 반영하는 학교 3개 영역 합 3을 반영하는 학교, 4를 반영하는 학교, 5를 반영하는 학교, 6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에 따라서 수능 최저 도달 가능성에 맞춰서 대학을 선정하겠죠. 결국은 의대 원서 지원은 매우 복잡해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확정된 거는 결국은 학생부만 확정이 됐거든요. 교과 성적의 우수성, 비교과,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경쟁력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결정되지 않은 요소가 바로 수능 최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4개 영역 등급합이 5인 학교에만 몰아서 원서를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서 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4개 등급합 5 또는 4개 등급합 6 또는 3개 등급합 3, 3개 등급합 4 또는 일부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쓸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게 되어지면 의대에서 치대를 원서를 쓰거나 의대를 쓰면서 서울대나 연고대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자연과학 계열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 약대의 원서를 쓰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원서 지원은 매우 복잡해요. 원서 지원 자체가. 거기에다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가 있다면 학생과 부모님의 끝없는 열망이죠. 의대를 반드시 가고 싶다. 결국은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의지가 결국 불가능을 실현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결국 입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능성 중심의 희망 중심의 원서 지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입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경북대학교 일반 전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계명대학교 일반 전형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학교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변경되어진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다가 수능 체제를 올해부터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입시의 변화,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뭘 기준으로 원서를 써?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생각할 점은 입시의 변화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특히 의학 계열은 입시의 변화가 매우 커요. 첫 번째, 의학 계열의 입시의 변화가 큰 게 뭘까?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졌다는 점. 두 번째는 새로운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다는 점. 세 번째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는 점. 이것도 큰 입시의 변화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2학년도 수능이 2015 교육개정에 따라서 결국 선택과목과 그 다음에 공통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표준점수 100분위가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점이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진로 희망이 커짐에 따라서 결국은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의대 원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복잡한 상황이 2022학년도 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의대를 원서 쓰는 게 아니라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어.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어. 그럼 그런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는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강대도 쓰고 성균관대도 쓰고 경희대도 쓰고 그 다음에 연대나 고대, 서울대 쭉 쓰겠죠.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종합적인 경쟁력만 고려하면 되고 그건 이미 확정된 지표죠. 수능 최저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7월이나 8월에서는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해서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학계열의 원서 지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수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확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보는 학교들은 만약에 내가 영어에 강점이 있거나 영어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림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1등급을 반영하는 경우고 연세대 미래는 영어 2등급, 연세대학교 활동우수영은 영어를 3등급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 참사랑 같은 경우는 영어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질 때 영어 성적에 따라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겠죠. 자, 수능 체제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느냐 5개 영역을 반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강점이 있는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실 점은 뭡니까? 과탐을 2개를 반영하느냐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발생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대학에서는 문과가 지원이 가능한 학생들도 있죠. 우리가 미적분이나 그 다음에 기백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확통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수능 최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도 보시면 4개 영역 등급 합의 5를 반영하는 학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 원서 지원이 정말 복잡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왜 복잡하다는 걸 아시냐 보면 대학들마다 수능 체제의 조건이 다 다르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2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밖에 없어.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2과목을 반영하되 절사를 하는 학교는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전북대밖에 없는 거예요.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1과목을 반영하되 수학의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영하지 않고 지정하지 않은 학교는 을지대학교 대전.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3개 영역 등급합 3회 2과목을 반영하되 절사를 반영하는 학교는 가천대학교. 이처럼 결국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전형 방식도 매우 복잡하고 대학들마다 선호하거나 평가하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의 차이도 다양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수능 체제의 조건도 다 다른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대나 약대나 치대에서 계속 연구하고 나름대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복잡하니까 재밌죠. 또 복잡하니까 한편으로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형이 단조롭다라고 한다면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정된 지표만으로 결국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 그 다음에 비교과도 좋아. 전공 적합성이 아주 좋아. 그런 분들은 수능 체제 없는 미반영 전형으로 해서 원서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내신 성적이 다소 안 좋아. 내신 성적이 다소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기도 어렵고 연세대학교 교과나 활동우수형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원서를 써라? 의학계열의 원서를 써라. 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원서를 써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가 일반 대학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모든 대학의 학과 전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의학계열이 일반 대학 상위권 대학보다 교과 성적은 더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자연계에서 원서를 쓰려고 하면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1.1, 1.2 아니면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맞아야 돼요. 1.3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맞아야 되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1.3이 안 되는 1.4나 1.5나 1.6이나 1.7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의대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결국은 뭐냐면 의학계열의 장점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첫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의학기관의 진로 방향의 전공 적합성이 학생부에 잘 마련이 되어져 있다면 지금부터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면 되려 일반 대학이 아닌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7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일반 대학은 이미 확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7월, 8월 이후로 넘어가서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3학년 1학기까지 끝난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니까. 하지만 의대는 3학년 1학기까지 끝난 내신에서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거나 수능 체제의 고득점을 맞음으로 인해서 결국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대가 이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대구 카톨릭대학교 DCU 자기추천 전형이나 제주대학교 일반 전형이 결국은 뭐가 바뀌어서 수능 체제가 바뀌었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의 변화가 있는 거죠. 입시의 변화. 우리가 전년도의 학생부 평균 성적이나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잖아요. 원서를 쓸 때는 대부분 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2022학년도에 100%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2022학년도에서 의대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능 체제가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수능 체제에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거야.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결국은 내신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신설이 되어졌고 모집 인원이 10명 새롭게 뽑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2등급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미래, 강원대학교 교과 일반이나 동국대학교 교과나 인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어를 2등급으로 반영하고 영어 외에 나머지 국어, 수학, 과탐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수능 체제가 다소 낮죠. 조금. 물론 동일한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4개 영역 등급합 5를 하는 학교, 6을 반영하는 학교, 또 3개 영역 등급합 3, 3개 영역 등급합 4, 3개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원서를 쓰면 어떨까? 자, 수능 최저가 낮은 쪽으로 원서를 쓰면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은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수능 최저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상위대학 갑니다. 내신 성적도 높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어. 그럼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대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내신 성적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충족시킬 수 있거나, 또는 내신 성적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거나,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그 가운데 공통된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지역인재 전형이든 간에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전형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시는 분들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는 분도 안 계세요. 대부분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미반영 쪽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 학생부 교과, 그러면 학생부 교과 100%니까 비교과 반영 안 되지, 비교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천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어디를 써?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면은 학생부 교과보다는 내신 성적이 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내가 설령 1.15를 맞는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내신 성적의 폭을 넓히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수능 최저 미반영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학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학생부의 내용들 중에서 교과 성적만 딱 발췌해서 그냥 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은 사실 정직할 수 없어요. 왜? 대학은 학생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만들어야 되죠.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자, 우리 학교 좋은 학교거든. 울산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거죠. 울산대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 1.15 위에 있는 성적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으로 조건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도 4개 영역 등급합 5 또는 3개 영역 등급합 3 수능 체제로 조건을 다르면 우수한 학생들만 지원하겠죠. 문제는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추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실제 발표하는 자료들이 평균 성적이라는 부분이 어느 대학은 50%, 어느 대학은 70%, 어느 대학은 85%,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년도의 합격생들의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학의 많은 고민들이 반영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죠.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내신 성적은 나쁜데 수능 최저는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또 지원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발표하게 되는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질 때 일부 대학들이 보게 되어지면 전년도에 합격생들의 학생부 등급을 발표해요. 등급을 발표하면서 평균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도 발표하고 최저 점수도 발표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할 때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을 발표하는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이거 봐라 최저점 이 정도 성적도 붙는다 너도 한번 원서 써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개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나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 그죠? 또 충원율 이런 걸 발표하는 이유들 특히 그 중에서도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발표하는 경우 경북대처럼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30% 이하다 16%밖에 충족을 못했다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 23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2.33대 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분들의 원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 결국은 입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과대학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교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학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이 어디 원서를 쓸까? 자,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나 울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쓴다. 그럼 이런 분들이 첫 번째는 어디를 생각해? 서울대, 의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면 서울대나 성균관대나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원서를 쓰겠죠. 그러면서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지 않은 구간에 경희대나 아니면 연세대, 미래나 단국대 같은 데 원서를 쓰겠죠. 그러면서 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겠죠. 그렇죠? 원서 지원이 매우 다각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또 원서 지원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또 뭐로 빠져? 스카이로 빠지겠죠. 그렇죠?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의 일반 자연계열 학과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원서 지원이 또 다른 데로 가면 약대나
아니면 치대 쪽으로 원서지원이 빠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원서지원이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고 또 교과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수능 체제가 없는 일반 대학이나 약대나 치대 쪽의 원서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수능 체제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또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적합성에 따라서 결국 대학 일정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원서 지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원서 지원이 한편으로는 연구할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공부에서 반드시 이런 기회 구간에서 틈을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의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재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대 입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현재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 확정된 부분은 없죠. 처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표들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도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았어요. 3학년 1학기, 2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학생부에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경쟁력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시점이 8월이나 9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결국은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비교과, 학생부 교과가 이미 확정된 지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에 대한 미확정 지표가 있을 뿐 이건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걸 가지고 원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월이나 6월이나 7월의 시점은 우리가 학생부의 교과 성적도 올릴 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비교과 또는 학생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독서 활동이라든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라든가 학생부에서 뭔가 지원 학과와 관련해 되어진 역량과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기재관리가 역시 가능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컨설팅을 받고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이나 9월에 컨설팅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렇죠? 그냥 확정된 지표를 가지고서 원서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7월이나 8월의 시점은 학생부가 기재가 완료가 되어진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부라는 것 자체가 미확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과연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비교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할 때 지원 가능한 대학, 학과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보완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3월, 4월, 5월 쭉 모의고사를 보겠죠. 우리가 수능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9월 모의고사를 봤어. 실제 수능에서 몇 점 정도를 나올까? 실제 몇 등급 정도 맞을까? 이게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이 고민스러운 부분을 아이가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에 아니면 아이가 배우고 있는 수학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아이가 이번에 9월 모평에서 수학을 2등급을 맞았는데 수능에서 과연 몇 등급을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희망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기를 치거나 나쁘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들은 학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원서를 썼지만 막상 결론은 어떻게 돼? 그거보다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대 원서 쓰게 되어질 때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도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거예요. 3월달, 4월달, 6월, 9월만 보지 말고 7월이나 8월달 사설 모의고사를 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실제 어느 정도의 수능 체제에 충족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 지도하시는 선생님께 물어보면 주관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6월 모평 시험을 보게 되어짐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의대 입시에 대한 하나씩의 준비 과정이 진행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이퍼리미는 6월 모평이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자 2022학년도 수시 컨설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약을 받게 되어질 거고요. 내가 6월에 상담을 원한다. 아니면 7월에 상담을 원한다. 8월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일정을 확정하시면 되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8월이나 9월에 가서 컨설팅을 받으면 수능 성적을 뺀 나머지 것들이 확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6월이나 7월에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미확정된 지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개선할 점들을 하나씩 잡아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진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완료되어지고 난 다음에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라. 그리고 특히 올해 2022학년도 의대 매우 복잡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관련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이퍼리뷰 블로그에 이 내용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 전년도에 이제 대학들이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되어지기 전에 의대 전체에 대한 분석의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시고 현재 일부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들이 대부분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에 대해서 하나씩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